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 자살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인천에서 또다시 일가족 3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중생이 남긴 유서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쓸쓸히 세상을 떠난 송파 세모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라며 미안하다는 메모와 현금 70만 원이 든 봉투를 남겨 사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후 사회 안전망을 보강할 다양한 대책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인천에서 여중생 일가족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인천 주안동 빌라에서 중학교 1학년 이모 양과 아버지, 어머니가 안방에 연탄불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양이 이틀간 결석하자 집으로 찾아간 담임교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이 양의 어머니는 유서에서 생활고로 힘들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서 발견된다면 응급처치는 하지 말고 그냥 떠날 수 있게 해달라. 뒷일은 남편이 해줬으면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양은 그동안 아빠 말을 안 들어 죄송하다. 나는 엄마하고 있는 것이 더 좋다.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에 슬프지 않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외부인의 출입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모녀가 먼저 자살한 뒤 아버지가 뒤따라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양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어머니마저 지난 9월 직장을 그만둔 뒤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부채 규모 등을 조사 중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중학교 교사 3명이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처음입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학생이 부모에게 학대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교사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정선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양은 올 여름부터 부모에게 수차례 폭행당하고 머리카락이 잘리는 등 학대를 받았습니다. A양의 담당교사와 상담교사, 학적 담당교사 등 3명은 그동안 A양의 집을 찾아가거나 상담을 통해 학대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에 따라 교사 3명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자라 판단했습니다. 특례법은 교사와 의사, 아동복지 공무원 등 24개 직업 종사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됐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정했습니다. 또 신고 의무를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정선군은 다음 주 중 각자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특례법에 따라 A양을 부모와 분리하고 학대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주환입니다.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장애 예술인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박광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애라는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한 장애예술가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자리, 제9회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 열심히 애쓰시는 그 모습 자체가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의 후배들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훨씬 더 밝아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대상과 우수상 등 총 6명과 2개의 단체를 선정해 이뤄진 가운데 대상에는 클라리넷 연주가 이상재 씨가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따뜻한 도움의 손길들이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력이나마 힘을 다해서 저 개인의 성취뿐 아니라 장애인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15년에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를 개원해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노인학대 문제 해소 등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이 노인보호 사업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이상해지노? 참 세상 살기 힘들 때는 음악이 우지.
60을 훌쩍 넘은 어르신들이 이 시대 노인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룬 연극을 선보입니다. 이곳은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노인보호사업 10주년 기념식 현장입니다. 이날은 고령화 사회 속 늘어나는 노인 인구만큼이나 늘고 있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응해온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발자취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의 목표를 재정립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우리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어르신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바탕으로 가족과 지역사회 울타리 속에서 행복을 찾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삶과 소통 속에서 마지막 역할을 하도록 앞으로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날은 그동안 수고해온 관계자 표창과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한 만화 전시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한편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전국의 28개소 센터를 중심으로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신고 접수와 상담을 위한 전화 1577-1389를 운영 중이며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 청소년들이 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꿈을 키우는 행사인 2014 장애 청소년 예끼 페스티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예술적 소질과 감성에 대한 표현이 특별했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하얀색 울타리 너머 언덕 위에 푸른 잎을 지닌 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지난 8월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예술가로서 꿈을 키우고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2014 장애 청소년 예끼 페스티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카툰과 UCC, 사생대회, 가요 경연대회로 4개 부문에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예끼 페스티벌 참가자들은 작품에 대한 예술적 소질뿐만 아니라 자기 감성에 대한 표현이 특별했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재능 말고요. 자기 감수성을 잘 표현하는 그런 재능들이 늘어서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자기 감성을 끝까지 유지해가지고 예술가로서 작가로서 이제 키워나갈 수 있는 거. 평소 본인이 생각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생각을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출품한 김민주 학생은 처음 받아보는 대상이 너무나 기쁘다고 소감을 전합니다. 내가 계좌의 삶을 받아다 기쁘고 너무 좋아집니다. 엄마, 아빠, 내가 계좌 받아요. 잘해집니다. 복제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 보도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만들 수 있는 지칭이나 속담, 관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이 지상파 방송 3사와 주요 일간지에 장애인 보도 준칙을 포함한 인권보도 준칙을 준수하도록 의견 표명을 냈습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방송과 신문 보도에 장애인 비하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한 해 동안 언론 매체에 드러난 장애인 비하 표현에 대한 진정이 174건이라며 꿀먹은 벙어리, 눈뜬 장님 등의 속담이나 관용어를 장애인 비하 용어로 무조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언론 매체는 여론을 형성하는 기관으로서 공개적인 만큼 장애인 차별 행위 여부를 떠나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5년 공익채널과 장애인 복지채널을 선정해 발표한 가운데 복지TV가 올해에 이어 내년도 장애인 복지채널로 선정됐습니다. 공익채널에는 사회복지 분야의 소상공인 방송과 한국직업방송, 육아방송, 과학 및 문화진흥의 아리랑TV, 사이언스TV, 예술TV, 교육지원의 EBS 플러스1 수능 전문, EBS 잉글리시, EBS 플러스2 중학직업 등 총 9곳이 선정됐습니다. 장애인 복지 채널에는 복지TV 한 곳이 선정된 한편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와 일반 위성방송 사업자는 분야별로 1개 이상의 공익 채널과 장애인 복지 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부산시가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재취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여성 육아 취업 지원 포털 서비스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3곳인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2018년까지 10곳으로 늘리고 시간 연장 보육 지정 어린이집을 확대합니다. 또 여성 인력개발센터와 새로 일하기 센터 등의 유아 놀이방 등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 태백시는 11월을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자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발굴에 나섰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통장과 반장, 복지기관 종사자 등과 함께 중증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을 홍보합니다. 전남 순천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수건사업이었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꿈을 키우는 세상이 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 13명을 포함한 16명이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재활훈련과 화장지 생산 공정에 참여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림 해설 오디오북 마음으로 듣는 소리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오디오북에는 임직원과 성우 등이 봉사자로 참여했으며 발간된 13,000부는 전국의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와 기관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서울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최하는 탄소 상쇄를 위한 어울림 프로림 가꾸기 행사가 서울 강동구 고덕천변에서 실시합니다. 가족별, 팀별로 증정된 묘목을 직접 심고 가꾸면 30년간 시민의 이름으로 나무가 자랍니다. 오는 6일까지 내 손 안에 서울 홈페이지에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조경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펄벅재단과 함께하는 최빈국 캄보디아 아동에게 사랑의 교재 만권 보내기 후원이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캄보디아는 중학교 진학률이 31.9%인 나라로 최상위 5분의 1층이 국가 전체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빈곤 격차가 심한 나라인데요. 5,000원을 후원하면 교재 한 권이 제작돼 아동 1명에게 전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펄벅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최하는 2014 아동학대 예방 착한 신고 112 콘텐츠 공모전을 오는 12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착한 신고 112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 신고 112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동학대 예방 착한 신고 공모전 운영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사진 한 장, 오늘의 한 컷입니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하지만 이곳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차구역에 비해 비교적 넓은 공간으로 설계돼 곳곳에 불법 적재물이 놓여 있기도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말 그대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배려의 공간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우리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장애인 운전자가 아니고서야 주차할 수 없는 법적 공간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들, 이 양심은 찾아볼 수 없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